네, 두 번째 도착한 역은 그 어려운 제약 바이오 역이지 말입니다. 기대감 많이 있죠. 최근에 네네. 이제 기대감도 있고 좀 올랐고 셀트리온 얘기도 있었고 신약 얘기도 있고 SK 바이오팜이 이제 중동 제약사하고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는데 주가는 윗골을 달면서 이렇게 상승분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. SK 바이오팜, 네, 기술 수출 요 의미 좀 짚어주세요. 뭐 일단은 뭐 내용 다 보셨겠지만 네. 기술 수출 자체가 좀 진행이 됐고 이제 선 네.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향후 얼마나 또 이제 팔리느냐에 따라서의 또 로열티를 받게 될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좀 증거가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연간 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었던 네. 상황이거든요. 4분기에 이제 엑스코풀이라는 이 약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적인 기술 수출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로열티 마일스톤을 받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게 되면 뭐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 지역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이제 시장에서 사실상 바이오를 보는 이제 핵심이 뭐 당뇨라든지 뭐 치매 뭐 이런 쪽이잖아요.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금 더 포커싱이 되는 좀 기조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어쨌든 간에 실적이나 이런 뭐 전망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충분히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지금 시점에서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신약 관련해서는 SK 바이오팜,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형사들 가운데 주목받고 있고요. 그쵸, 네. SK 바이오팜이 원래 뭐 뇌전증 이런 걸로 사실은 굉장히 그 내공이 있는 쪽입니다. 오늘 네네. 얘기가 나왔고요. 셀트리온은 어쨌든 3사에서 먼저 2사를 합병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. 그 모멘텀으로는 셀트리온은 뭐 더는 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휴미라 또 네네네. 이런 뭔가 좀 새로운 이슈나 이 쾌거들이 소식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셀트리온 그러면 어떻습니까?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합병 관련된 네. 이슈로 약간은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네. 결국에 이제 휴미라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느냐가 좀 중요하죠.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지금 열렸기 때문에 경쟁은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고, 이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이제 등재 부분에서 약간 좀 삐끗한 것으로 주가가 한번 급락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10%. 맞아요. 예. 네. 그런 부분에서의 사실상 좀 시장에서 관심도는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의료보험 뭐 등재 이런 거 네, 관련해서 등재 그렇죠? 부분에서 네, 그 부분에서 근데 뭐 사보험이고 거기만 있는 건 아니다. 뭐 이런 얘기 있었죠? 네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휴미라 시장에서는 한 20% 이상은 지금 점유율을 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최대로 간다면 40%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얼마나 보험 증재가 많이 되느냐, 요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이제 서정진 회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기대감을 갖는 발언들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도 만약에 예상치보다 안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20에서 40%의 밴드인데 최대한 40% 근처로 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합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.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할을 많이 하지 합병은 잘 하지 않은 상황이고, 네. 합병을 하면서 목표로 제시했었던 매출 부분을 상당히 높게 잡았고 그중에서 5조 원 이상이 신약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했거든요. 그럼 결과적으로 뭐 우리의 피하 주사 부분이라든지 뭐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관점으로 볼 수 있고, 또 이제 셀트리온 쪽이 거의 매년마다 새로운 신약을 좀 개발을 해서 좀 이제 새로운 매출원을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회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약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. 다만 이게 시간 자체가 좀 걸리겠죠.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하고 또 이제 제약이랑 또 합병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들은 계속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지금은 이제 합병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매수 청구 간 가격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갇혀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. 제약 바이오는 또 괜찮은 게 뭐 이슈가 많아요.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얘기한 신약하고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그밖에 뭐 비만, 탈모 이런 얘기가 네, 많잖아요. 탈모, 네. 네. 네, 당뇨도 있고. 당뇨도 있고요, 그죠? 네. 비만 관련해서는 뭐 엄청나게 지난번에 바람이 한번 불더니만 또 좀 조용합니다. 네.
사실상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. 봅니다. 일단 뭐 앞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는 반드시 지금 바이오 투자를 할 때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은 뭐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임상 단계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시그널 자체가 뭐 전임상부터 임상 상상까지는 9에서 10년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임상 초기 단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, 일단은 또 이제 위약군 했을 때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20% 감소하는 건 저는 뭐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그냥 없어질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, 결과적으로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 조금 이슈나 수급이 쏠리는 쪽,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쏠리는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고,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좀 수급이 쏠리면 그때마다 좀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금리가 좀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확신이 들고 그죠? 네네네. 그래야 이제 좀 바람이 불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조금 긴축에 대한 노이즈들이 조금 있어서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전략하고 또 관심 종목이요. 네. 맞습니다. 일단은 뭐 11월 정도까지는 좀 금리에 대한 추이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이제 또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. 그 안에서의 좀 모멘텀 투자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이번에도 좀 유한양행을 좀 들고 왔습니다. 이전에도 이제 유한양행 좀 바닥권에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뭐 신약 기대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최근에 좀 주가 추이는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뭐 실적이나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. 그래서 뭐 가장 좋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, 그다음에 지금 비소 세포 폐암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알러지 쪽에 대한 기대감도 붙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이제 내년에 또 미국과 유럽에서 뭐 신약 허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 또 마일스톤이 진행이 되면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또 퀀텀 점프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중장기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, 뭐 이 바이오 쪽에서는 좀 큰 종목군들, 예. 좀 신약 개발 많이 하고 큰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그래도 좀 찍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안에서는 좀 가장 선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또 유한양행을 선정을 해봤습니다. 예, 유한양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티프라민만 있는 게 아니다. 유한양행 실적과 함께 여러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고 있는 유한양행을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하창한 본부장님과 오늘 두 개역을 이동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고요. 먼저 퇴근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